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고 손에는 커다란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과 두 팔을 벌려 하늘을 비상하는가 하면 가위에 눌려 몸부림치는 사람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어렸을 때의 어떤 가슴 아팠던 기억들 또는 외로웠던 기억들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그것들이 오롯이 어떤 인물의 어떤 표정이나 이제까지 인체를 통해서 쭉 나의 이야기를 어떤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진 세월의 흔적을 지닌 나무에 자신의 어둡고 아픈 과거를 새기는 조각가. 나무를 깎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각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산과 들로 둘러싸인 한적한 농촌 마을. 나무를 자르는 소리와 나무 향이 가득한 곳에서 한창 작업 중인 이상헌 조각가를 만났습니다. 유년 시절에 형제들, 부모들과 떨어져서 조부모님 밑에서 몇 년 동안 시골에서 생활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 또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내재된 기억들, 또 내면의 풍경, 결국은 어떤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작가로서 그걸 어떤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기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이제 작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토대로 한 내면 풍경 작업. 조각가가 만드는 건 대형 의자인데요. 그런데 질감은 거칠고 형태는 불안정해 보입니다. 작가의 외롭고 불안했던 유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때 기억 중에 다른 거는 기억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이에요. 다른 학우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데리러 오는데 저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전부 일을 나갔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렸을 적에도 그게 굉장히 부끄럽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서럽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있는 데서 부모님이 오는 척 기다렸다가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교실 안에 들어왔는데 교실 한가운데 청소하다 말고 이제 남겨져 있던 그 옛날 의자, 그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가 하나 떡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감정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엄청나게 혼자서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기억이 굉장히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제한테는 또 다른 나의 자아죠. 예, 나의 모습. 그게 이제 투영되어 있는 게 이제 저한테는 의자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작가의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한 의자. 불안정한 형태와 투박하고 거친 질감으로 자기 내면과 감정 표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에 내재한 아프고 어두운 기억을 꺼내 작업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띤 작품이 대다수인데요. 다양한 인간 군상들 사이에 가슴에 커다란 못이 박힌 사람 또한 과거의 아픔을 새긴 자화상입니다.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미술, 미대를 진학하고 싶어서 저 무던히도 애를 썼거든요. 우리 형편에서 등록금이라든지 그게 어떤 재료비라든지 미술 학원비 이런 걸 스포트 해주기가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웠지 않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 꿈을 조금만 늦춘다든지 조금만 꺾었으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좀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짠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자식의 꿈을 위해 희생했던 부모님.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 상처를 표현한 건데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그 나의 상처가 아물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무를 한 땀 한 땀 조각하면서 망치질하는 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그런 앙금들, 상처들이 어느샌가 많이 아물어져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나무 조각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며 마음의 응어리를 토해냈고 나무를 다듬으며 상처를 보듬었던 작가. 그가 나무 조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나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뭐 철조, 뭐 석조 또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2002년도에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뇌종양의 어떤 발병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많이 사용했던 어떤 조각 재료들, 그러니까 주로 화공약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무사히 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어떤 예술가의 길이니까 그 길을 계속 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러면은 재료를 조금 몸에는 덜 해로운 재료를 찾아보자 했는 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무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도 작업을 멈출 수 없었던 작가는 나무로 시선을 돌렸고 투병 후 첫 전시에서 뇌를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몸과 마음의 아픔을 직면하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30년째 나무 조각에 몰두해온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무를 만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요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좀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예. 이거 전부 일본에서 따온 건데. 네네. 많이 크죠? 이거 엄청 크네. 작품에 쓸 재료를 고르는데요. 주로 어떤 나무를 사용할까요? 3m 10이에요. 3m 16. 굵기는요? 50입니다. 50 네. 정도. 3m 10에 50. 네. 그거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나무는 가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다 빠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무가 다 터져버려. 터져버리고 곰팡이 쓸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벌목할 때는 11월쯤 이후에 이제 나무를 벌목한 다음에 제재스러운 나무들을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조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 터질지 몰라요. 변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서 나무를 만져보고 두드려서 소리를 들어보는가 하면 향까지 맡아보며 꼼꼼히 살펴보는 작가. 향 좋다. 예. 전시장 안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소나무를 깎으면은 솔향이 그 공간에 은은하게 향기가 난다든지 농나무는 약간 좀 독하지만은 약간 진한 향이 또 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작품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눈으로도 작품을 즐기지만은 그 후각으로 어떤 재료에 그 어떤 향기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게 그게 자연 재료죠. 예, 그게 어떤 조각의 나무 조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로 나와가지고 앞에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나무를 구하는 건 운이 따라야 하고 인연이 닿아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그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2m네. 네. 2m. 보통 2m에서 예, 은행하고 캄프하고 박달하고 이렇게 지금 골랐는데 나무 상태도 좋고 크기도 좋고 아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작품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폭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오늘 왔는데 적합한 크기의 지금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딱 골랐습니다. 예,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맞는 나무를 구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작업장 밖에는 작가가 오랫동안 모아온 나무들이 쌓여 있는데요. 많이 썩었네. 이게 숙성이 많이 됐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 지금 적재해놓은 지 벌써 5년 넘었어요. 예. 틈틈이 들어오면은 여기다 놔두고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막 썩어서 이게 다 쳐내면은 아마 덩어리가 남는 거 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나무죠. 내가 원하는. 비와 바람을 맞고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치며 썩고 뒤틀리고 벌레까지 생긴 나무. 작품이 되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에 나무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재료에 대한 어떤 탐구가 없었죠. 그냥 무조건 깎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완성되고 난 후에 서서히 작품이 금이 가고 뒤틀리고 그냥 나중에는 급기야 반으로 쪼개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바깥에 놔두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습기도 차고 하면서 약한 부분은 결국은 썩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제가 가서 이제 그 부분을 다 떨어내고 진짜 속에 있는 단단한 부분을 나무를 깎죠. 그러면은 밖에서 많은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웬만한 습도나 이런 데서 견디거든요. 예, 변형이 줄어들죠. 잘 숙성한 나무를 골라 본격적인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조각 도구를 들지 않고 나무를 토닥이며 한참을 응시하는 작가. 두드리고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며 나무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두드려 보면은 소리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친구의 어떤 아픈 기억들, 이제 버려져야 될 것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안에 이거죠. 소리가. 이제 충분하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건 떼줘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무 깎을 때 나무를 구해 왔을 때 바로 안 깎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나무에게 깃들어 있었던 어떤 그의 역사를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을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죠. 서로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시간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무의 물성을 탐구한 작가는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를 활보했습니다. 전통의 조각 방식인 끌과 조각칼을 쥐고 여러 국제 조각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대상이라는 명예를 얻었고 작품을 통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는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무를 단지 조각의 재료로 여기지 않고 이해하고 교감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데요. 철이나 돌 또는 뭐 플라스틱 이런 부분 재료들은 어떻게 보면 화공약품들도 있고 재생산된 재료들이다 보니까 재료를 접하는 가운데 느끼는 감정 교류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못 느껴봤습니다. 근데 나무는 유일하게 나무를 깎으면서 그 한 땀 한 땀 끌질하면서 깎아냈을 때에 뭔가 교감하는 그런 접점이 만들어져요. 나무와 교감하는 것만큼 대중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 작가는 몇 해 전 대구 도시철도 2호선에 자리한 아트웨이에 입주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활동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이곳에서 이상원 조각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 작품 중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으며 유독 관심을 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님들 어린 왕자 작품의 형체를 보면 다 뭔가 선물하려고 뭔가 건네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그게 뭔가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나다니는 길인데 사실 이 작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어릴 때 생각도 나면서 약간 기분이 좀 정화되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 일단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것마다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희망이잖아요. 꿈을 찾아가는 파랑새 이야기, 그 이야기고, 하트는 그야말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준다. 그럼 종이배는요? 종이배는 우리 어렸을 때 종이배 접어가지고 시냇물에 띄워가지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멀리 배 타고 여행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리즈는 앞에 상징적인 부분들을 계속 내가 고민하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도 충분히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손에 꽃과 풍선, 바람개비를 들고 선물을 건네는 어린 왕자. 현대인의 군상을 담은 작가의 대표작인데요. 어린 왕자 동화를 보면은 그 어린 왕자가 말미에 어떻게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는 어린 왕자, 그런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어린 왕자라는 형상에 담아서 나온 작품이 어른이 된 어린 왕자 시리즈입니다. 어린 왕자가 어른이 되어 여전히 지구별을 여행 중이라는 재미있는 상상력에서 시작한 연작은 조각가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린 고마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이 놓치기 싫은 것들 있죠. 어린 시절의 아름다웠던 기억들, 추억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착한 본성이 이 어른이 된 어린 왕자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 어린 왕자는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조각가들이 직접 선정하는 한국 현대 조각 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3m가 넘는 크기의 나무를 독창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무를 조각하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스스로 위로했던 작업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며 현대인들의 상처와 마음을 위로하는 조각으로 확장해 갔는데요. 작가가 대구 아트웨이에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나가시는 그 시민들하고도 굉장히 편하게 내 작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스튜디오에 입주한 그 동료 작가들과의 어떤 또 교류도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현재 흘러가는 어떤 작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인님. 예. 네. 잘 있어요. 네. 요즘 많이 바쁘죠? 그렇죠 뭐. 예, 월간보모. 예. 당장 이제 다음 달인데 예. 벽면 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작품을 이제 조성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쪽 벽면은 그냥 남겨두고 여기에 바닥을 향나무 쭉 깔고 가운데 의자를 손이 하나 들어가고, 이제 아까 그 작품은 여기에다가 다른 방에다가 네네. 만져도 볼 수 있고 앉아서 사진도 찍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기록을 해서 한쪽 벽에다가 쭉 붙일 거예요. 괜찮네요. 예. 포토존 느낌도 좀 예, 있고. 포토존. 예, 네. 예. 저희가 7월 달에 대구 아트웨이에 입주 예술인 분들 릴레이 개인전이 있는데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작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제가 또 좀 모르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찾아뵙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또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아트웨이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도 좀 의지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곧 있을 전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설렌다는 작가. 몇 개만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로 딱 할 거예요. 그래서 향나무 톱밥 깔면 향 냄새가 딱 돌았을 때 이 안에 이제 향 냄새가 가득하죠. 이곳에서 작가의 작품이 매개체가 되어 시민들이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즐겼으면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작업실에 앉아 나무와 마주하고 있는 조각가. 나무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섣불리 조각칼을 들기보다 나무가 허락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교감한 후에 비로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나무 고유의 성질을 거스르지 않고 결을 따라 깎는 조각가. 나무는 비와 햇살과 바람에 몸을 맡기며 순응하는 재료였습니다. 나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완고했던 자신도 서서히 내려놓았는데요. 그러는 동안 몸은 물론 마음의 아픔까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100% 치유가 되겠습니까마는 이제 충분하게 이 작업을 제작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고 또 나라는 존재, 결국은 이 의자가 의자로서의 형태가 아니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봤을 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또 아픔이 또 생기겠죠. 그럼 또 다른 또 작품을 통해서 또 나무를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치유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뜨거운 도심의 여름,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전시가 준비 중입니다. 전시 공간은 시각과 후각,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간직한 작가의 내면 풍경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과 울림을 불러일으킬까요? 이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이 의자네가 아니고 의자인데 왜 저러지?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주위에 깔려있는 톱밥이나 이런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어떤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서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픈 상처들이 그 시간 동안 치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형태로 위태롭게 서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의자. 유난히 외롭고 아팠던 시절을 꿋꿋하게 버텨온 작가의 모습인데요. 나무에 새긴 상처는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업은 사실은 계속 이 조각가의 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최근 어떤 무릎 수술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지만은 작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이렇게 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인데 하고 싶어요. 이보다 더 큰 작업도 아직도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또 다른 어떤 의자의 형태로서 또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처를 응시하며 나무를 깎는 건 삶을 조각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넘어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깃들길. 조각가 이상헌이 전하는 위로의 조각입니다.